원래 과거에는 전쟁 불확실성, 뭐 이란과 이스라엘, 뭐 전쟁 불확실성, 또 현재 미국도 개입을 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은 증시는 완전히 폭락을 맞고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의 미국 증시가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용어 중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털깎기 경제라고 있어요. 양털깎기 경제라고 있고 이 용어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양털이 풍성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깎아내듯이 경제의 거품을 최고치까지 조정을 하는 거죠. 이 말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전쟁이 나도 계속 증시를 밀어 올리는 것 같은 시점이죠. 지금 전쟁 이슈가 있는데도 잘 버티고 있죠. 증시 같은 경우가 경제의 거품을 최고치까지 조정한 뒤에 뭐 유기를 유발해서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폭락을 시키는 거죠. 순간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고 이를 저렴이 매입하는 과정이죠. 과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코로나19 쇼크, 그리고 금리 인상 쇼크, 뭐 최근에는 트럼프 관세 쇼크죠. V자 반등. 그리고 뭐 정확하지 밑에 써놨는데 일단 7월쯤에 지금 이건 옆에 오른쪽에 글로 써서 써놓을 텐데 일단 7월 말쯤에 일본에서 일단 금리 발표가 있어요. 일단 과거에 두 변은 동결을 했고 7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2025년도 1월 달에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면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죠. 뭐 추가 인상이 7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금리가 0.75%로 상승하는 건데 이는 1995년 이후 최고치죠. 최고치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는 뭐냐? 원래는 일본이 제로금리 아니면 저금리였거든요. 이로 인해서 저금리 일본 엔화를 미국의 주식, 채권, 신흥국에 투자를 했는데 엔화가 금리들이 인상하면서 강세가 되게 되면 이 전 세계적으로 뿌려졌던 엔화 자금이 순간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일단 엔캐리 자금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왜 무섭냐면 현재 엔화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이 유입이 됐는지 글로벌 금융 투자사들도 모른다고 해요. 뭐 몇백 조에서 몇천 조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엔캐리 청산 쇼크가 일어나봐야 안다고 하고 현재의 나스닥 PER 기준이죠.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나스닥의 평균 PER는 35배로 역사적 평균 20배에서 25배를 상회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게 되면 거품 붕괴가 일어나면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커요. 나스닥 시총의 50% 이상이 상위 7개 기술주,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메타, 구글 이런 7개에 집중돼 있어서 이들의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나스닥 전체 지수에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모더나라고 지금 제약주죠. 뭐 모더나 다들 아시겠지만 1번 구간, 차트상 1번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모더나라는 기업이 코로나19 제약주 테마를 타고 대략적으로 한 2000% 이상 상승을 했다가 현재 그 2000% 상승 직전 대략적으로 한 20불 초반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0% 이상을. 그리고 한 500불까지 갔는데 현재 그 구간까지 위치해 있고 물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더 안 떨어지는 건 아닌데 현재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뭐 방에 자주 들어오시게 되면 모더나가 기술적 분석상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못 올라가요. 디커플링으로. 하지만 모더나나 중소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폭락장에서도 급등하는 주식은 나오죠. 폭락장에서도 급등하는 주식은 나오고 제가 여러 종목을 분석을 했을 때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모더나가 유력해 보이고 현재가 대비 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 한 400%에서 한 500%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은 모더나도 있고 모자이크 컴퍼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죠.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작황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에그플레이션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미국 쪽에서 에그플레이션 대장주가 모자이크 컴퍼니고, 모자이크 컴퍼니를 따라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국내 주식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는 한일사료예요. 일단 이건 참고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되고, 주식 특히 현물 하시는 분들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 뭐 주식을 다 청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쇼크장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쇼크를 받고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도 끌어내리게 되면 그 보유했던 현금을 가지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으시면 되고, 비트코인도 반등시 매도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 왜? 단기적으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과거에 1, 2, 3, 4 관세 쇼크 폭락까지 단기적으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다 커플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커플링 움직이려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반등시 매도 포지션으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 일단 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은 오른쪽은 나스닥 100 차트니까 이건 뭐 30분봉이나 1시간 분봉상에서 당일 뭐 단기 지지나 단기 저항 구간을 제가 작도를 하고 설명을 써 놓을 테니까 이거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뷰는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상승은 점진적 상승이지만 이 시장 자체는 항상 불확실성을 내재를 안고 움직이고 있죠. 상승은 점진적 상승이고 불확실성은 한방이죠. 자, 4번에서 증시가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막고 폭락을 시킬 때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과거의 계단식 상승을 단 몇 주 만에 폭락을 시켰죠. 폭락을 시켰고, 현재 전쟁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지만 이제 뭐 가장 크게 다가올 불확실성, 뭐 저 같은 경우는 7월 일본 이제 거래일수로 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월 말쯤에 잡혀 있는데, 일단 가장 뭐 제가 예측하는 거죠. 정확한 뭐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고, 뭐 7월달에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하죠. 뭐 FOMC도 마찬가지고 금리 발표를 하고 추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펼치겠다. 뭐 7월달에 단적으로 일본 쪽에서 금리를 동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발표 후에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다음번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수쿠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높다. 특히 현물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 이 선물 뭐 나스닥이나 뭐 기타 등등 나스닥 포함 증시 포지션은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등시 매도 어떻게 결대로 치는 거, 추세 방향대로 반등시 매도로 진입하는 게 맞아 보이고, 일단 매수도 또 진입할 수 있겠지만 매수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철저히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일단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놓으시고, 일단 그래서 현재로서는 잘 대응하시는 게 좋다. 잘못 판단해서 자산이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한 지금 분석이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참고해서 들으실 것만 뭐 참고해서 잘 들으시면 되고, 일단은 방송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으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3번 구간 기술적 분석상 1, 2, 3, 4, 5번 구간 1번, 2번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이고 4번 구간에서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동각 추세 저항 돌파를 실패 후에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고, 중국 관세 유예를 시켜준다고 해서 V자 반등을 일으켜서 V자 반등 상세를 유지를 해서 전고까지 상승을 했지만 전고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바로 4번에서 연결되는 저항 라인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위로 상승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5번 시나리오대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현물 또한 나스닥을 따라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잘들 대응하시고 일단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점에 일단 미국까지 개입을 하면서 일단 불확실성이 더 확대된 시점이죠. 자, 보시는 트레이딩뷰 큰 차트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이고, 오른쪽 하얀색 박스 차트는 나스닥 인덱스 100 차트인데, 일단 뭐 대부분 나스닥 인덱스 100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사실상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랑 나스닥 인덱스 차트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 추세,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보다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가 조금 더 잘 맞기 때문에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럼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랑 나스닥 100 차트랑은 뭐가 틀리냐? 일단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약 3,7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가중지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3,700개의 이 시가총액을 평단가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도 나스닥 기술주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해요. 그리고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는 보시는 숫자와 같이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 부분의 시가총액 100위권의 가중방식 평단가를 나타낸 거죠. 물론 여기도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만 약간 틀릴 뿐이지 가는 방향은 똑같다. 가는 방향은 똑같지만 이 장기적인 기술적 분석상 추세선, 특히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는 현재 나스닥 인덱스 100보다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숫자로 적어놨죠. 뭐 1번, 2번 노란색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1번에 움직이기 전에 주가가 폭락을 했죠. 자, 기술적 분석, 특히 추세를 선을 작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했던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던가, 아니면 중요했던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야 주가가 지지라인에 붙게 되면 그 반발력이 더 강하고, 반대로 저항 구간에 붙게 되면 그 매도 압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의 저점은 어떤 시점, 어느 구간이었냐? 직전에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때가 1번의 저점이고, 자, 2번의 저점은 어떤 구간이냐? 1번의 저점, 즉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경기를 살리고자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추고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한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폭발을 했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폭발을 하면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전 세계 증시 및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이 3번 구간, 1번에서 3번 구간까지 증시 및 비트코인을 끌어올렸죠. 비트코인을 끌어올렸고, 그로 인해서 양적 완화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폭발을 하니까 3번 구간에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풀어내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친 거예요. 자, 1번과 2번을 작도를 해서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이 3번 구간에 갖다 붙인 거죠. 1번과 2번에 1번 코로나 쇼크의 저점과 2번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을 작도를 먼저 하는 거죠. 1번과 2번의 작도를 먼저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인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이게 되면, 자, 3번에서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2번 구간까지 폭락을 했지만 금리 인상 쇼크를 시장에서 완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4번 구간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3번이 미국 증시 나스닥의 1차 신고가고 4번 구간이 미국 증시 나스닥이 2번 신고가 있는데, 두 번째 신고가 있는데, 자, 4번 구간에서 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위에 써놨죠. 녹색 글씨로 1번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동각 추세 상단 저항을 돌파 실패 후 결국은 4번 구간에서 버티다가 트럼프의 관세 쇼크 리스크를 맞고 2번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죠. 차라리 저때 관세 쇼크 폭락을 맞고 하락을 했을 때 이 1번, 2번, 5번으로 연결되는 추세선 하단까지 지지를 해서 내려왔으면은 좀 좋았지만 2번 구간에 관세 쇼크를 맞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트럼프가 말을 바꿔버렸죠. 미국 채권의 매도세가 폭발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놔두면 좀 불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의 관세를 유예를 시켜줬죠. 그러면서 V자 반등이 나온 시점이었어요. V자 반등이 나온 시점이었는데 사실상 4번 구간이 나스닥에 있어서 가장 신고가였는데 저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급락을 시켰다가 V자 반등은 사실상 주식에 있어서 이 잡주, 어떻게 보면 작전주죠. 작전주도 저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는데 현재 V자 반등으로 직전에 신고가 고점까지 끌어올렸지만, 자, 보시게 되면 4번 옆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기술적 분석상 가장 나스닥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구간인데 현재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상승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 3번 녹색 글씨 3번에 설명이 났죠. 지금 V자 반동을 일으켜서 V자 반등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전고점까지 확인을 했지만 이 사실상 전고점이 막말로 전고점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위로 상승 구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처럼 위로 상승 공간이 없는데 이 파란색 화살표 5번 지점까지의 하락 공간은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군들 있죠. 뭐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특히 국내에서 많이 거래하고 있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 이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은 이 앞전에 트럼프의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따라서 내려가요.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디커플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분석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주식을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를 한 뒤에 다시 한번 나스닥이 쇼크를 맞고 뭐 관세 쇼크의 저점이나 아니면 추세선 하단 5번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현금을 보유했던 현금을 매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본인의 평단가를 확연히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뭐 전체적인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지수 포함 뭐 유로존, 뭐 니케이 기타 전 세계 증시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상단이죠. 지금 매도 수량이 457개 정도 되는데 일단 증시 자체는 미국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 뭐 아시아, 유럽들도 다 빠지죠. 뭐 중국 포함. 그래서 현재 본인이 주식, 뭐 현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 생각이 한데 이 현금을 주식을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지 못한다면 이 주식의 보유 비중을 줄여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이 폭락장, 어떻게 보면 쇼크장을 대비를 해야죠.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맞아 보이고 뭐 선물, 뭐 나스닥 선물이나 뭐 니케이 선물 아니면 뭐 항생 기타 등등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급적 반등 시 매도 방향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방향으로 진입을 하는 게 맞고, 일단 매수는 가급적 진입을 하는 게 맞아 보이진 않고 그래도 하락 중에 뭐 지지 라인은 나올 거 아니에요. 지지 라인이 나오게 되면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진입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고, 일단 매도 포지션은 좀 길게 포지션을 이제 추세 방향대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신 분들 있죠. 강성주주들, 주식을 그냥 팔기는 쉽고 계속 가지고 그냥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해칭 전략이라고 해요. 본인의 주식이 현재 만약에 나스닥이 하락을 해서 그로 인해서 커플링으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은 손실이죠. 왜냐하면 나스닥은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주식의 현재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잡고 있대 이 나스닥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나스닥 하락이 따라가면서, 나스닥은 지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하락하면 수익이 되는 거고 상승하게 되면 손실이 되는 거죠. 자,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 손실분을 나스닥 하락의 수익분이 따라가면서 일단은 세이브를 시키는 거죠. 손실을 만회를 시키면서 따라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주식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올라오게 되면 주식의 평가 손실은 수익이고 나스닥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으니까 상승하게 되면은 손실인데 나스닥 손실분을 주식 상승으로 세이브를 시키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제 해칭, 물론 뭐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수익이 나는 그 전략은 아니고 손실이 났을 때 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따라 붙는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대략적으로 한 770만 테더 정도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하나로 따지게 되면은 한 80억, 90억 정도, 한 90억 정도 되죠. 지금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지금 별개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1번 구간부터 이 차트상에 보시는 코로나19 사태 때부터 보시게 되면 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큰 추세 방향상 상승 추세에 접어들게 되면, 물론 나스닥이 먼저 갈 때도 있고 비트코인이 먼저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미 과거에 1번, 3번, 2번, 4번 코로나 관세 쇼크까지 다 커플링으로 움직였어요.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커플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 나스닥이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그렇다고 힘이 풀리면서 5번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 또한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을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기 흐름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 뷰 차트,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검은 차트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단기 차트 오른쪽 흰색 나스닥 인덱스 차트죠. 나스닥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시간 봉이나 30분 봉으로 인해서 일단 작동을 해서 뭐 그날 단기 지지와 저항 라인을 어떻게 예상 저항과 지지 라인이죠. 작동을 해 놓으니까 일단 뭐 단기 포지션,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흰색 나스닥 인덱스 100 차트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이 추세선 하단 5번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시가총액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은 100위 종목들이죠.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팔란티어, 구글, 메타 등등은 현저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최대 마이너스 50%까지도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본인의 현재 전체 자산이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판단은 본인들이 잘 하시면 되겠지만 현재의 미국 증시 자체가 이 정상은 아니에요. 원래 과거에는 전쟁 불확실성, 뭐 이란과 이스라엘 뭐 전쟁 불확실성, 또 현재 미국도 개입을 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은 증시는 완전히 폭락을 맞고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의 미국 증시가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용어 중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털깎기 경제라고 있어요. 양털깎기 경제라고 있고, 이 용어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양털이 풍성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깎아내듯이 경제의 거품을 최고치까지 조정을 하는 거죠. 이 말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전쟁이 나도 계속 증시를 밀어 올리는 것 같은 시점이죠. 지금 전쟁 이슈가 있는데도 잘 버티고 있죠. 증시 같은 경우가 경제의 거품을 최고치까지 조정한 뒤에 뭐 유기를 유발해서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폭락을 시키는 거죠. 순간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고 이를 저렴이 매입하는 과정이죠. 과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코로나19 쇼크, 그리고 금리 인상 쇼크, 뭐 최근에는 트럼프 관세 쇼크죠. V자 반등. 그리고 뭐 정확하게 밑에 써놨는데 일단 7월쯤에 지금 이건 옆에 오른쪽에 글로 써서 써놓을 텐데 일단 7월 말쯤에 일본에서 일단 금리 발표가 있어요. 일단 과거에 두 변을 동결을 했고 7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2025년도 1월 달에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면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죠. 뭐 추가 인상이 7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금리가 0.75%로 상승하는 건데 이는 1995년 이후 최고치죠. 최고치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는 뭐냐? 원래는 일본이 제로금리 아니면 저금리였거든요. 이로 인해서 저금리 일본 엔화를 미국의 주식, 채권, 신흥국에 투자를 했는데 엔화가 금리들이 인상하면서 강세가 되게 되면 이 전 세계적으로 뿌려졌던 엔화 자금이 순간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일단 엔캐리 자금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왜 무섭냐면 현재 엔화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이 유입이 됐는지
글로벌 금융 투자사들도 모른다고 해요. 뭐 몇백 조에서 몇천 조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엔케리 청산 쇼크가 일어나봐야 안다고 하고 현재의 나스닥 PER 기준이죠.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나스닥의 평균 PER는 35배로 역사적 평균 20배에서 25배를 상회하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게 되면 거품 붕괴가 일어나면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커요. 나스닥 시총의 50% 이상이 상위 7개 기술주,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메타, 구글 이런 7개에 집중돼 있어서 이들의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나스닥 전체 지수에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모더나라고 지금 제약주죠. 뭐 모더나 다들 아시겠지만 1번 구간, 차트상 1번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모더나라는 기업이 코로나19 제약주 테마를 타고 대략적으로 한 2000% 이상 상승을 했다가 현재 그 2000% 상승 직전 대략적으로 한 20불 초반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0% 이상을. 그리고 한 500불까지 갔는데 현재 그 구간까지 위치해 있고, 물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더 안 떨어지는 건 아닌데 현재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뭐 방이 자주 들어오시게 되면 모더나가 기술적 분석상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못 올라가요. 디커플링으로. 하지만 모더나나 중소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폭락장에서도 급등하는 주식은 나오죠. 폭락장에서도 급등하는 주식은 나오고, 제가 여러 종목을 분석을 했을 때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모더나가 이렇게 보이고, 현재가 대비 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 한 400%에서 한 500%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은 모더나도 있고, 모자이크 컴퍼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죠.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작황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에그플레이션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미국 쪽에서 에그플레이션 대장주가 모자이크 컴퍼니고, 모자이크 컴퍼니를 따라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국내 주식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는 한일사료예요. 일단 뭐 이거 참고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되고, 주식 특히 현물 하시는 분들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 뭐 주식을 다 청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쇼크장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쇼크를 맞고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도 끌어내리게 되면 그 보유했던 현금을 가지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으시면 되고, 비트코인도 반등시 매도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 왜? 단기적으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과거에 1, 2, 3, 4 관세 쇼크 폭락까지 단기적으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다 커플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커플링 움직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반등시 매도 포지션으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 일단 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은 오른쪽은 나스닥 100 차트니까 이건 뭐 30분봉이나 1시간 분봉상에서 당일 뭐 단기 지지나 단기 저항 구간을 제가 작도를 하고 설명을 써 놓을 테니까 이거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뷰는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상승은 점진적 상승이지만 이 시장 자체는 항상 불확실성을 내재를 안고 움직이고 있죠. 상승은 점진적 상승이고 불확실성은 한방이죠. 자, 4번에서 증시가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막고 폭락을 시킬 때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과거의 계단식 상승을 단 몇 주 만에 폭락을 시켰죠. 현재 전쟁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지만 이제 뭐 가장 크게 다가올 불확실성 뭐 저 같은 경우는 7월 일본 이제 거래일수로 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월 말쯤에 잡혀 있는데 일단 가장 뭐 제가 예측하는 거죠. 정확한 뭐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고 뭐 7월 달에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하죠. 뭐 FOMC도 마찬가지고 금리 발표를 하고 추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펼치겠다. 뭐 7월 달에 단적으로 일본 쪽에서 금리를 동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본 총재,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발표 후에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다음번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수쿠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높다. 특히 현물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 이 선물 뭐 나스닥이나 뭐 기타 등등 나스닥 포함 증시 포지션은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어떻게 보면 결대로 치는 거죠. 추세 방향대로. 반등시 매도로 진입하는 게 맞아 보이고 일단 매수도 또 진입할 수 있겠지만 매수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철저히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일단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놓으시고 일단 그래서 현재로서는 잘 대응하시는 게 좋다. 잘못 판단해서 자산이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한 지금 분석이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참고해서 들으실 것만 뭐 참고해서 잘 들으시면 되고 일단은 방송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으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3번 구간 기술적 분석상 1, 2, 3, 4, 5번 구간 1번, 2번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이고 4번 구간에서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동각 추세 저항 돌파를 실패 후에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고 중국 관세 유예를 시켜준다고 해서 V자 반등을 일으켜서 V자 반등 상세를 유지를 해서 전고까지 상승을 했지만 전고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바로 4번에서 연결되는 저항 라인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위로 상승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5번 시나리오대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현물 또한 나스닥을 따라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잘들 대응하시고 일단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점에 일단 미국까지 개입을 하면서 일단 불확실성이 더 확대된 시점이죠. 자, 보시는 트레이딩뷰 큰 차트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이고 오른쪽 하얀색 박스 차트는 나스닥 인덱스 100 차트인데 일단 뭐 대부분 나스닥 인덱스 100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사실상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랑 나스닥 인덱스 차트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 추세,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보다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가 조금 더 잘 맞기 때문에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럼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랑 나스닥 100 차트랑은 뭐가 틀리냐? 일단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약 3,7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가중지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3,700개의 이 시가총액을 평단가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도 나스닥 기술주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해요. 그리고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는 보시는 숫자와 같이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비공용 부분의 시가총액 100위권의 가중방식 평단가를 나타낸 거죠. 물론 여기도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는
수치만 약간 틀릴 뿐이지 가는 방향은 똑같다. 가는 방향은 똑같지만 이 장기적인 기술적 분석상 추세선, 특히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는 현재 나스닥 인덱스 100보다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숫자로 적어놨죠. 뭐 1번, 2번 노란색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1번에 움직이기 전에 주가가 폭락을 했죠. 자, 기술적 분석, 특히 추세를 선을 작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했던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던가 아니면 중요했던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야 주가가 지지라인에 붙게 되면 그 반발력이 더 강하고, 반대로 저항 구간에 붙게 되면 그 매도 압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저점은 어떤 시점, 어느 구간이었냐? 직전에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때가 1번의 저점이고, 자, 2번의 저점은 어떤 구간이냐? 1번의 저점, 즉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경기를 살리고자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추고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한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폭발을 했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폭발을 하면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전 세계 증시 및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이 3번 구간, 1번에서 3번 구간까지 증시 및 비트코인을 끌어올렸죠. 비트코인을 끌어올렸고, 그로 인해서 양적 완화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하니까 3번 구간에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풀어내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친 거예요. 자, 1번과 2번을 작도를 해서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이 3번 구간에 갖다 붙인 거죠. 1번과 2번에 1번 코로나 쇼크의 저점과 2번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을 작도를 먼저 하는 거죠. 1번과 2번의 작도를 먼저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인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이게 되면, 자 3번에서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2번 구간까지 폭락을 했지만 금리 인상 쇼크를 시장에서 완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4번 구간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3번이 미국 증시 나스닥의 1차 신고가고 4번 구간이 미국 증시 나스닥이 2번 신고가 있는데, 두 번째 신고가 있는데, 자 4번 구간에서 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위에 써놨죠. 녹색 글씨로 1번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동각 추세 상단 저항을 돌파 실패 후 결국은 4번 구간에서 버티다가 트럼프의 관세 쇼크 리스크를 맞고 2번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죠. 차라리 저때 관세 쇼크 폭락을 맞고 하락을 했을 때 이 1번, 2번, 5번으로 연결되는 추세선 하단까지 지지를 해서 내려왔으면은 좀 좋았지만, 2번 구간에 관세 쇼크를 맞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트럼프가 말을 바꿔버렸죠. 미국 채권의 매도세가 폭발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놔두면 좀 불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의 관세를 유예를 시켜줬죠. 그러면서 V자 반등이 나온 시점이었어요. V자 반등이 나온 시점이었는데, 사실상 4번 구간이 나스닥에 있어서 가장 신고가였는데, 저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급락을 시켰다가 V자 반등은 사실상 주식에 있어서 이 잡주, 어떻게 보면 작전주죠. 작전주도 저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는데 현재 V자 반등으로 직전에
신고가 고점까지 끌어올렸지만, 자 보시게 되면 4번 옆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기술적 분석상 가장, 나스닥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구간인데, 현재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상승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 3번 녹색 글씨 3번에 설명이 났죠. 지금 V자 반동을 일으켜서 V자 반등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전고점까지 확인을 했지만, 이 사실상 전고점이 막말로 전고점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위로 상승 구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처럼 위로 상승 공간이 없는데, 이 파란색 화살표 5번 지점까지의 하락 공간은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군들 있죠. 뭐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특히 국내에서 많이 거래하고 있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 이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은 이 앞전에 트럼프의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따라서 내려가요.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디커플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분석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주식의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를 한 뒤에 다시 한번 나스닥이 쇼크를 맞고, 뭐 관세 쇼크의 저점이나 아니면 추세선 하단 5번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현금을, 보유했던 현금을 매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본인의 평단가를 확연히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뭐 전체적인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지수 포함 뭐 유로존, 뭐 니케이, 기타 전 세계 증시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상단이죠. 지금 매도 수량이 457개 정도 되는데, 일단 증시 자체는 미국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 뭐 아시아, 유럽들도 다 빠지죠. 뭐 중국 포함. 그래서 현재 본인이 주식, 뭐 현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 생각이 한데, 이 현금을 주식을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지 못한다면 이 주식의 보유 비중을 줄여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이 폭락장, 어떻게 보면 쇼크장을 대비를 해야죠.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맞아 보이고, 뭐 선물, 뭐 나스닥 선물이나 뭐 니케이 선물, 아니면 뭐 항생, 기타 등등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급적 반등 시 매도 방향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방향으로 진입을 하는 게 맞고, 일단 매수는 가급적 진입을 하는 게 맞아 보이진 않고, 그래도 하락 중에 뭐 지지 라인은 나올 거 아니에요. 지지 라인이 나오게 되면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진입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고, 일단 매도 포지션은 좀 길게 포지션을 이제 추세 방향대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신 분들 있죠. 강성주주들, 주식을 그냥 팔기는 쉽고 계속 가지고 그냥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해칭 전략이라고 해요. 본인의 주식이 현재 만약에 나스닥이 하락을 해서 그로 인해서 커플링으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은 손실이죠. 왜냐하면 나스닥과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주식의 현재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잡고 있대, 이 나스닥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나스닥 하락이 따라가면서, 나스닥은 지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하락하면 수익이 되는 거고, 상승하게 되면 손실이 되는 거죠. 자,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 손실분을
분을 나스닥 하락의 수익분이 따라가면서 일단은 세이브를 시키는 거죠. 손실을 만회를 시키면서 따라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주식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올라오게 되면 주식의 평가 손실은 수익이죠. 수익이고 나스닥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으니까 상승하게 되면은 손실인데 나스닥 손실분을 주식 상승으로 세이브를 시키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제 해칭. 물론 뭐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수익이 나는 그 전략은 아니고 손실이 났을 때 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따라 붙는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대략적으로 한 770만 테더 정도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하나로 따지게 되면은 한 80억, 90억 정도, 한 90억 정도 되죠. 지금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지금 별개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1번 구간부터 이 차트상에 보시는 코로나19 사태 때부터 보시게 되면 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큰 추세 방향상 상승 추세에 접어들게 되면 물론 나스닥이 먼저 갈 때도 있고 비트코인이 먼저 갈 수 있는데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미 과거에 1번, 1번, 3번, 2번, 4번 코로나 관세 쇼크까지 다 커플링으로 움직였어요.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커플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나스닥이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힘이 풀리면서 5번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 또한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을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장기 흐름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 뷰 차트,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검은 차트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단기 차트 오른쪽 흰색 나스닥 인덱스 차트죠. 나스닥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시간 봉이나 30분 봉으로 인해서 일단 작동을 해서 뭐 그날 단기 지지와 저항 라인을 어떻게 예상 저항과 지지 라인이죠. 작동을 해 놓으니까 일단 뭐 단기 포지션,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흰색 나스닥 인덱스 100 차트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이 추세선 하단 5번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시가총액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은 100위 종목들이죠.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팔란티어, 구글, 메타 등등은 현저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최대 마이너스 50%까지도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본인의 현재 전체 자산이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판단은 본인들이 잘 하시면 되겠지만 현재의 미국 증시 자체가 이 정상은 아니에요. 원래 과거에는 전쟁 불확실성, 뭐 이란과 이스라엘 뭐 전쟁 불확실성, 또 현재 미국도 개입을 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은 증시는 완전히 폭락을 맞고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의 미국 증시가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용어 중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털깎기 경제라고 있어요. 양털깎기 경제라고 있고 이 용어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양털이 풍성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깎아내듯이 경제의 거품을 최고치까지 조정을 하는 거죠. 이 말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전쟁이 나도 계속 증시를 밀어 올리는 것 같은 시점이죠. 지금 전쟁 이슈가 있는데도 잘 버티고 있죠. 증시 같은 경우가 경제의 거품을 최고치까지 조정한 뒤에 뭐 유기를 유발해서 이 증시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폭락을 시키는 거죠.
순간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고 이를 저렴이 매입하는 과정이죠. 과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코로나19 쇼크, 그리고 금리 인상 쇼크, 뭐 최근에는 트럼프 관세 쇼크죠. V자 반등. 그리고 뭐 정확하지 밑에 써놨는데 일단 7월쯤에 지금 이건 옆에 오른쪽에 글로 써서 써놓을 텐데 일단 7월 말쯤에 일본에서 일단 금리 발표가 있어요. 일단 과거에 좀 두 변을 동결을 했고 7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2025년도 1월 달에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면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죠. 뭐 추가 인상이 7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금리가 0.75%로 상승하는 건데 이는 1995년 이후 최고치죠. 최고치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는 뭐냐? 원래는 일본이 제로금리 아니면 저금리였거든요. 이로 인해서 저금리 일본 엔화를 미국의 주식, 채권, 신흥국에 투자를 했는데 엔화가 금리들이 인상하면서 강세가 되게 되면 이 전 세계적으로 뿌려졌던 엔화 자금이 순간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일단 엔캐리 자금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왜 무섭냐면 현재 엔화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이 유입이 됐는지 글로벌 금융 투자사들도 모른다고 해요. 뭐 몇백 조에서 몇천 조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엔캐리 청산 쇼크가 일어나봐야 안다고 하고 현재의 나스닥 PER 기준이죠.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나스닥의 평균 PER는 35배로 역사적 평균 20배에서 25배를 상회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게 되면 거품 붕괴가 일어나면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커요. 나스닥 시총의 50% 이상이 상위 7개 기술주,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메타, 구글 이런 7개에 집중돼 있어서 이들의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나스닥 전체 지수에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모더나라고 지금 제약주죠. 뭐 모더나 다들 아시겠지만 1번 구간, 첫째는 1번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모더나라는 기업이 코로나19 제약주 테마를 타고 대략적으로 한 2000% 이상 상승을 했다가 현재 그 2000% 상승 직전 대략적으로 한 20불 초반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0% 이상을. 그리고 한 500불까지 갔는데 현재 그 구간까지 위치해 있고, 물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더 안 떨어지는 건 아닌데 현재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뭐 방에 자주 들어오시게 되면 모더나가 기술적 분석상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못 올라가요. 디커플링으로. 하지만 모더나나 중소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폭락장에서도 급등하는 주식은 나오죠. 폭락장에서도 급등하는 주식은 나오고 제가 여러 종목을 분석을 했을 때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모더나가 유력해 보이고 현재가 대비 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 한 400%에서 한 500%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은 모더나도 있고 모자이크 컴퍼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죠.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작황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에그플레이션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미국 쪽에서 에그플레이션 대장주가 모자이크 컴퍼니고 모자이크 컴퍼니를 따라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국내 주식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는 한일사료예요. 일단 이건 참고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 하락장을 대비를 해야 되고 주식 특히 현물 하시는 분들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 뭐 주식을 다 청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쇼크장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쇼크를 받고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뱅위권 종목들도 끌어내리게 되면 그 보유했던 현금을 가지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으시면 되고, 비트코인도 반등 시 매도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 왜? 단기적으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과거에 1, 2, 3, 4 관세 쇼크 폭락까지 단기적으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다 커플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커플링 움직이려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반등 시 매도 포지션으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 일단 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은 오른쪽은 나스닥 100 차트니까 이건 뭐 30분봉이나 1시간 분봉상에서 당일 뭐 단기 지지나 단기 저항 구간을 제가 작도를 하고 설명을 써 놓을 테니까 이거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뷰는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상승은 점진적 상승이지만 이 시장 자체는 항상 불확실성을 내재를 안고 움직이고 있죠. 상승은 점진적 상승이고 불확실성은 한방이죠. 4번에서 증시가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막고 폭락을 시킬 때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과거의 계단식 상승을 단 몇 주 만에 폭락을 시켰죠. 폭락을 시켰고, 현재 전쟁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지만 이제 뭐 가장 크게 다가올 불확실성, 뭐 저 같은 경우는 7월 일본 이제 거래일수로 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월 말쯤에 잡혀 있는데, 일단 가장 뭐 제가 예측하는 거죠. 정확한 뭐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고, 뭐 7월달에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하죠. 뭐 FOMC도 마찬가지고 금리 발표를 하고 추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펼치겠다. 뭐 7월달에 단적으로 일본 쪽에서 금리를 동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발표 후에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다음번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수쿠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높다. 특히 현물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 이 선물 뭐 나스닥이나 뭐 기타 등등 나스닥 포함 증시 포지션은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등시 매도 어떻게 결대로 치는 거, 추세 방향대로 반등시 매도로 진입하는 게 맞아 보이고, 일단 매수도 또 진입할 수 있겠지만 매수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철저히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일단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놓으시고, 일단 그래서 현재로서는 잘 대응하시는 게 좋다. 잘못 판단해서 자산이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한 지금 분석이 틀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참고해서 들으실 것만 뭐 참고해서 잘 들으시면 되고, 일단은 방송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으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3번 구간 기술적 분석상 1, 2, 3, 4, 5번 구간 1번, 2번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이고 4번 구간에서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동각 추세 저항 돌파를 실패 후에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고, 중국 관세 유예를 시켜준다고 해서 V자 반등을 일으켜서 V자 반등 상세를 유지를 해서 전고까지 상승을 했지만 전고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바로 4번에서 연결되는 저항 라인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위로 상승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5번 시나리오대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현물 또한 나스닥을 따라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잘들 대응하시고 일단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점에 일단 미국까지 개입을 하면서 일단 불확실성이 더 확대된 시점이죠. 자, 보시는 트레이딩뷰 큰 차트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이고, 오른쪽 하얀색 박스 차트는 나스닥 인덱스 100 차트인데, 일단 뭐 대부분 나스닥 인덱스 100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사실상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랑 나스닥 인덱스 차트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 추세,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보다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가 조금 더 잘 맞기 때문에,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럼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랑 나스닥 100 차트랑은 뭐가 틀리냐? 일단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약 3,7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가중지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3,700개의 이 시가총액을 평단가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도 나스닥 기술주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해요. 그리고 나스닥 100 인덱스 차트는 보시는 숫자와 같이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 부분의 시가총액 100위권의 가중 방식 평단가를 나타낸 거죠. 물론 여기도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만 약간 틀릴 뿐이지 가는 방향은 똑같다. 가는 방향은 똑같지만 이 장기적인 기술적 분석상 추세선, 특히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는 현재 나스닥 인덱스 100보다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숫자로 적어놨죠. 뭐 1번, 2번 노란색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1번에 움직이기 전에 주가가 폭락을 했죠. 자, 기술적 분석, 특히 추세를 선을 작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했던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던가, 아니면 중요했던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야 주가가 지지라인에 붙게 되면 그 반발력이 더 강하고, 반대로 저항 구간에 붙게 되면 그 매도 압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의 저점은 어떤 시점, 어느 구간이었냐? 직전에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때가 1번의 저점이고, 자, 2번의 저점은 어떤 구간이냐? 1번의 저점, 즉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경기를 살리고자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추고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한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폭발을 했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폭발을 하면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전 세계 증시 및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이 3번 구간, 1번에서 3번 구간까지 증시 및 비트코인을 끌어올렸죠. 비트코인을 끌어올렸고, 그로 인해서 양적 완화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하니까 3번 구간에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풀어내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친 거예요. 자, 1번과 2번을 작도를 해서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이 3번 구간에 갖다 붙인 거죠. 1번과 2번에 1번 코로나 쇼크의 저점과 2번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을 작도를 먼저 하는 거죠. 1번과 2번의 작도를 먼저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인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3번 구간에 갖다 붙이게 되면, 자, 3번에서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2번 구간까지 폭락을 했지만 금리 인상 쇼크를 시장에서
완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4번 구간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3번이 미국 증시 나스닥의 1차 신고가고 4번 구간이 미국 증시 나스닥이 2번 신고가 있는데 두 번째 신고가 있는데 자 4번 구간에서 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위에 써놨죠. 녹색 글씨로 1번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동각 추세 상단 저항을 돌파 실패 후 결국은 4번 구간에서 버티다가 트럼프의 관세 쇼크 리스크를 막고 2번 관세 쇼크를 막고 폭락을 했죠. 차라리 저때 관세 쇼크 폭락을 막고 하락을 했을 때 이 1번, 2번, 5번으로 연결되는 추세선 하단까지 지지를 해서 내려왔으면은 좀 좋았지만 2번 구간에 관세 쇼크를 맞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트럼프가 말을 바꿔버렸죠. 미국 채권의 매도세가 폭발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놔두면 좀 불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의 관세를 유예를 시켜줬죠. 그러면서 V자 반등이 나온 시점이었어요. V자 반등이 나온 시점이었는데 사실상 4번 구간이 나스닥에 있어서 가장 신고가였는데 저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급락을 시켰다가 V자 반등은 사실상 주식에 있어서 이 잡주 어떻게 보면 작전주죠. 작전주도 저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는데 현재 V자 반등으로 직전에 신고가 고점까지 끌어올렸지만 자 보시게 되면 4번 옆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기술적 분석상 가장 나스닥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구간인데 현재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위로 상승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 3번 녹색 글씨 3번에 설명이 났죠. 지금 V자 반동을 일으켜서 V자 반등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전고점까지 확인을 했지만 이 사실상 전고점이 막말로 전고점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위로 상승 구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처럼 위로 상승 공간이 없는데 이 파란색 화살표 5번 지점까지의 하락 공간은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군들 있죠. 뭐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특히 국내에서 많이 거래하고 있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